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박스트라다무스입니다. 박스트라다무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와 합성한 겁니까?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합성한 건데요. 예. 박 의원이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고위급 북미 회담 날짜를 예상해서 언급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북미 고위급 회담은 빠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11월 28일경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박아서 이야기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것,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만나는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 뉴욕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리기도 했었었는데 11월 28일로 아주 정확하게 박았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박 의원에게 이 글을 올린 후에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박 의원은 이 글을 올린 후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 참석차, 지금은 금강산에 갔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평소에 미국 CIA 코리아 인부센터장인 앤드류 김과의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앤드류 김이 최근 방한한 만큼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친분인지는 박 의원이 직접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는 앤디라고 부르는데요. 저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예. 앤디 김은 CIA 우리 한국 책임자도 했고 아시아 책임자도 했으며 지금 현재 CIA 한국 센터장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인터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앤드류 킴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인된 거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앤드류 킴은 이 폼페이오 방북 때마다 동행하면서 이 폼페이오 장관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14일에 방한해서 어제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기간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도 그 내용 앞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8일,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떻습니까? 박 의원이 이제 남북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예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 의원이 예언했던 것을 확인해 봤더니 물론 모두 맞아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기는 비교적 정확하게 맞춘 바 있습니다. 이 박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1차 방북 시기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2차 방북 시기도 맞춘 바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언이 맞아떨어질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사에도 예언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예언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보에 근거한 예측이다,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독립부스 논란입니다. 예. 어떤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부스 같아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행사였고요. 이름이 ISF라는 행사였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페스티벌의 약자로 이 고대에 재학 중인 교환 학생들이 각자 출신 지역의 문화를 알리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교내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대학에서 이런 행사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특히 가을철에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총 23개 지역의 부스가 열렸는데 그중에 한 부스가 문제가 된 겁니다. 바로 티베트와 인도 부스였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티베트 부스를 중국 부스와는 별도로 독립 운영한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중국 여론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비난 여론이 일어난 거고요. 이 같은 내용은 중국 환보시보에도 올렸습니다. 예, 중국 매체까지 고려대 행사 내용이 실렸다는 거군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티벳하고 인디아 이렇게 분명히 부스가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 주최 측에서는 이렇게 따로 마련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까? 네, 그 이유를 밝혔는데 일단 중국의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주최 측은 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사과문에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부스를 신청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 운영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있으면 그 부스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주최 측과도 통화를 해봤더니 실제로 티베트계 인도 학생들과 그 인도 학생들이 같이 이
두 개의 부스를 함께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열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또 이 같은 원칙 하에서 지난 학기에는 미국과 별도로 보시는 것처럼 하와이 부스가 있었고요. 또 그렇군요. 이번 행사 때도 영국과 아일랜드 부스가 이렇게 함께 있었고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 부스도 함께 꾸려진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국제 학생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겠다 신청만 하면은 받아줬다. 그런 이야기군요.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해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사과문도 올렸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황구시보에 따르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면서 중국의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실제로 이 같은 사과문이 나온 후에도 주한 중국 대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물론 고려대학교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주최 측이 사과문 외에도 이 중국인 여학생들에게 사과 메일을 직접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과 메일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에 저희는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과문까지 보냈는데도 중국이 계속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또 이 같은 논란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요.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인터넷 방송에서 타이완기를 흔들었다가 중국 비판 여론에 공개 사과를 한 바 있었고요. 예. 또 그보다 앞서 2008년에는 한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 중국 유학생들이 참석했는데 이곳에서 티베트 독립 문제를 비롯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이 중국 유학생들이 오물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